네, 전기차 판매 증가 둔화세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볼보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략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전기차 캐즘 얼마나 길어질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개건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과연 얼마나 지금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속될지, 이게 2차 전지에도 굉장히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해리스 부통령 한때는 전기차 의무화를 강력하게 밀었는데, 자, 이 한병화 이사님,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 바뀌게 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에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입장 같죠?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네, 트럼프는 일단 연비 규제를 첫날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네. 네. 근데 지난 1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1년 후에 연비 규제를 없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시기에 2년 동안이나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주 큰 반대 세력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해리스가 얘기한 네. 그 전기차 100% 의무화 반대한다, 이거는 의무화. 네. 사실은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100% 의무화라는 제도는 없고요. 근데 왜 반대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해리스가 2020년 부통령 후보 나올 때,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상원의원 할 때, 캘리포니아에는 100%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2035년까지.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나올 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이제 이랬던 거고요.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100% 의무화는 없습니다. 없고 연비 규제가 이제 촘촘하게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마치 해리스가 미국의 100% 전기차 의무화가 있는데 이를 반대한다고 한 거는 이제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2020년 대선 후보로 경선 싸울 때, 네, 바이든하고 이제 싸울 때 그 당시 본인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접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연비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 원래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약화된 연비 규제를 도입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현재의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약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연비 규제를 좀 바꿨거든요. 예. 순수 전기차 위주로 가다가. 그래서 그 기조가 이제 해리스 정부에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가장 중심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네.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해리스 정부도 노조가 가장 강력한 지지자 세력이고, 그게 이제 러스트벨트의 중심에 노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들. 순수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되면 고용이 그만큼 빨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도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좀 설계를 좀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별 달라진 건 없다. 네. 다만 이제 바이든이 1년 전에 얘기했던 아주 강력한 전기차 성장보다는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1기 때도 상당히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고,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의 전반적인 배출 규제, 이걸 강력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다. 어찌됐든 미국은 전기차 뭔가 시장에서 정책이 조금 누가 되든 그렇게 앞서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네, 미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의지치가 많이 의혹이 많이 포함돼 있었고, 네. 그다음 그만큼 이제 미국의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많이 가보자 하는 취지로 약간 저희는 과속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 이걸 준비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전환시켜서 만드는데도 어려움들이 있고요.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부품까지, 그리고 공장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차가 팔렸는데 더 이상 이제
확장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침투 효과를 내는데도 충전 인프라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이제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고요. 또 이걸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전환 속도가 이제는 좀 현실에 맞는 이제 이상치가 아닌 현실에 맞는 방안들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현실에 맞게 산업 현실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고용 같은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게 맞게 네. 조금 이제 수정하는 그런 네, 시점이 온 거다. 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기차 뭐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뭐 일시적으로 둔화된다.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전기차에 보통 좀 시장이 앞서간다고 하는 유럽의 경우에도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유로 7. 이거는 지금 어떻게 조금 조정이 되고 있나요? 원래 2025년부터 굉장히 강력한 유로 7을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30년으로 연기됐고요. 2030년 도입한 것도 원래 예상했던 가장 강력한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그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체들한테는 이제 남은 것은 CO2 규제. CO2. CO2에 따른 벌금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유럽 선거가 우경화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2035년 그리고 30년, 25년 이렇게 이제 규제가 있는데 요거를 낮추기 위한 그런 지금 협상들이 물밑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배기가스 규제가 조금 이미 수정이 돼서 조금 전기차 전환을 좀 늦추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 건데 얼마 전에 스웨덴 자동차 볼보가 2030년 100% 전기차 전환을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볼보. 뭐 기본적으로 안 팔려서 그렇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안 팔린다. 네, 그리고 이제 볼보가 100% 전환한다 그랬을 때는 예. 볼보 자동차의 이제 그 대주주가 중국 쪽으로 바뀌었고요. 중국의 지리 쪽으로 바뀌었고 지리가 그다음에 대주주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에 대한 강력한 이제 이런 드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좀 따라간 경향도 있었는데 예. 어쨌건 팔아보니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팔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현실에 맞춰서 공략하겠다. 그리고 이걸 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유로 7 이제 기준 배출가스 기준에서 유로 7. 네, 실제적으로 유로 6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배출가스 기술 면에서만 봤을 때 그러면은 내연기관을 했던 자동차 회사는 옛날에 만들어놨던 걸 그냥 팔아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면서 전동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이 현황에서 계속 100% 전동화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게 이제 현실적인 타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볼보는 전동화하기 직전에 엔진 자체를 가솔린과 디젤을 거의 같은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사실 내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치까지는 다 해본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볼보가 2030년 전기차 100% 전환을 철회했는데 뭐 유럽의 명문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회사들 전략은 뭐 어떨까요? 뭐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라든지 어떻게 나오고 모두 똑같습니다. 폭스바겐, 멀시디, 뭐 스텔란티스, 르노 할 것 없이 기존에 발표했던 아주 공격적인 전략에서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미국 사례와 똑같습니다. 고용에 대한 이슈가 이제 워낙 커지고 유럽이 우경화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받아주는 정치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케이스도 지금 공장을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공장을 2개를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정말 자국의 공장을 문 닫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처음 있는 일이고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폭스바겐이 연간 50만 대가 덜 팔립니다. 덜 팔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버틸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또 전기차 전환에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조조정을 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유럽의 금속 노조가 워낙 강경하고 그리고 또 정부의 입김이 있는데 독일의 지금 정부는 어쨌든 녹색 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게 바로 과연 전기차의 전환이 그렇게 아주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물음을 던지고 있는
큰 사례죠. 네. 그러니까 공장을 폭스바겐이 자기 회사가 설립한 지 거의 처음으로 자국 공장을 문 닫는 게 이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 뭐 2곳을 문 닫겠다는 것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로 실제 닫을 수 있을지 노조가 일하는 노조가 가만히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폭스바겐의 경우에. 사실 공장 문 닫는다고 지난주인가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정말로 문을 닫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기차 쪽에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확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난민들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이제 우익 정부 쪽이 워낙 세게 지금 이제 발언권들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 경기 부진 쪽도 경기 부진 쪽도 가장 큰 영향. 그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걸 먼저 좀 진행을 시키자. 그랬더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니까 못 버티겠다 하고 이제 방향을 정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벤츠는 뭐 벤츠도 똑같습니까? 그래 전통의 벤츠 뭐 똑같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조금 줄이거나 뭐 그런 걸 계속 하고 있나요? 2030년 원래 전기차 100% 전환을 얘기했었죠. 근데 그 계획은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츠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략에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현대자동차를 보면 아직 뭐 뚜렷한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보니까 유럽이나 중국에 뭐 좀 보급형 차량을 내겠다. 별다른 정책 변화가 없는데 현대차의 전략은 뭔가요? 현대차는 2030년의 목표치는 유지를 했는데요. 2030년. 그 전에 중간 목표치는 지역별로 낮췄습니다. 유럽의 그 판매 그 목표치를 낮췄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현대차. 거기도 뭐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2030년 목표치를 유지하고 일부는 뭐 하이브리드를 좀 더 늘린다 이런 건가요? 하이브리드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으로 모든 차량 업체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연비 규제가 낮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현대차가 조금 뚝심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현대차는 결국 이런 전기차 시장이 이런 일시적 둔화 때 좀 밀어붙여서 시장에서 1, 2위를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기차를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 중에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테슬라가 부동에 이른 건 사실인데 테슬라는 차량 모델 수가 작습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이걸 대량 판매하고 AS하고 이제 이런 걸 팔로우할 수 있는 영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고요. 현대차는 현대기아가 합쳐서 이제 차량의 모델이라든지 이 다양화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압도적인 2위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는 전략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중국형 모델 만든 거 같은 경우에도 예상 외로 중국에서 조금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전기차가 거의 한국 차가 안 팔렸었는데 중국 시장에 맞는 모델 어떤 겁니까? EV5 모델을 중국 시장에 맞춰서 LFP 배터리 탑재시켜서 이제 중국 전략형 모델로 판매를 했는데 뭐 어쨌거나 의미 있는 정도의 숫자가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현대가 그런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 7에서 아직 남아 있는 이산화탄소 규제를 지금 맞춰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봤을 때 킬로미터 주행하는 한 93g 정도 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들어가더라도 100이 훨씬 넘는 수치가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 현대는 유럽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이제 작은 전기차. 작은 거. 작은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확대를 시키고 벌금 내는 걸 줄이겠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른 게 미국은 일단 한 가구당 뭐 차량 대수가 많습니다. 그냥 고등학생 이상만 되면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대체제 형태로 집에 차가 4대 정도 있으면 그중에 한 대는 전기차로 바꿔도 되겠구나 하는 완벽한 약간 세컨드 가 개념으로 들어가고 또 집에서 충전을 싸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있다 보니 미국은 이제 약간의 이제 대체에 대한 틈새 시장들이 있고요. 그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제품의 다양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굳건하게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들고 있던 게 지금 요즘 그냥 좀 잘 팔려서 더 팔리는 거 정도. 이거 뭐 주가 때문에 이제 약간 뭔가 쇼맨십이 필요하니까 하이브리드를 뭔가 대량으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하던 거대로 했던 거고요.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갔던 거고 그다음 계획보다 좀 달라진 거는 이제
1500cc 작은 엔진밖에 없었는데 예. 큰 차에 들어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이제 허겁지겁 만들어서 이제 올 연말 내년부터 이제 런칭하겠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세그먼트가 하나 보강된 거 외에는 뭐 크게 전략이 바뀐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현대차가 내놓은 그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기아 자동차 EV3 이 작은 차들이잖아요. 이 상당히 뭐 괜찮다는 평입니까 지금 어떻게 경쟁력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네, 뭐 EV3는 상당히 좋은 차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캐스퍼도 유럽 시장에서는 뭐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팔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을 이제 그쪽에서 얼마나 출시하냐. 미국에서는 저런 차들은 좀 그렇게 어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사실 우리 현대차가 이런 전기차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의 뭐 강자는 중국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잖아요. 지금 수출이 급증한다면서요? 중국 회사들의 전기차 수출이 어느 정도나 그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중국 지금 뭐 수치들만 봤을 때는 한 35% 정도 뭐 해외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치도 조금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맞고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 가지고 지금 이제 저항을 하고 있고 캐나다도 이제 동참을 하기로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게 미국처럼 관세를 올리자니 이제 이 싼 전기차 보급이 힘들 것 같고요. 내리자니 중국 회사가 다 들어와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럽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품질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싼 거를 당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서 직접 받고 왔고요. 그러니까 주로 유럽의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과 경쟁해서 제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 2년 정도. 그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녹색에 관련된 정책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건 배출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 정책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됐건 싼 전기차가 들어와서 보급시키는 게 기름차보다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제조사들이 중국 회사와 이제 합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을 호환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약간 이제 다른 형태의 전략들을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럽도 사실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동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가격 싼데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 회사들이 이제 동유럽부터 이제 침투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유럽 진출 시장 공략이 참 무서운데 중국 안에서 보면 거의 뭐 시장 절반 이상 지금 채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라면서요. 네, 대부분이 중국 전기차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좀 별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뭐 거죠. 일부 합작사가 하는 게 있지만 뭐 중국 시장은 중국 자체 브랜드가 뭐 시장을 꽉 잡고 있죠. 테슬라는 좀 제대로 좀 팔리고 있습니까? 좀 부진하죠?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그 최근에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책 프로모션 때문에 판매가 이제 조금 돌아섰는데요. 워낙 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점유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내의 점유율. 중국 내 점유율이.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그걸 곧 선보이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인가를 내년쯤에 받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 전망에 따른 이 현실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로보택시라든지 완전 자율주행차에 실제 인가 받아서 굴러다닐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가를 받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로 현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훨씬 더 늦어질 걸로. 왜냐하면 이제 먼저 진행한 회사들이 이제 시범 서비스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한 회사들은 항상 자기들이 한 걸로 진입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가를 받기 위한 차량 개발의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인가를 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내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지금 자율차나 무인차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 인가를 내줘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자기네 기술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정치적으로 인가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내년 정도에 인가를 받아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중국 내 정치적으로 이제 인가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그 유럽 이게 전동화 늦어지면 우리 자동차 회사들 특히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회사들의 미국 투자가 늦어지거나 줄거나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씩 수정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회사들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셀 업체들과 미국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전부 JV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작 투자 형식으로요. 네. 거기서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일부 공장들에 대해서 공장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재 공장들도 일부 소재 공장들은 가동이 좀 늦어지거나 좀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심각해질 수가 더 있겠죠. 타격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회사들 또 자동차 회사들은 이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지금 상당히 그 주목을 기울이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증시에도 관련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요. 그러면 2차 전지 특히 네, 누가 그렇습니다.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예상보다 전환의 속도가 매우 늦어졌기 때문에 배터리의 원래 계획했던 생산 목표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공급 과잉이 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 과잉이.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 전반에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예.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 둔화를 뭐 일시적인 둔화 현상이다. 그래서 뭐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 일시적이면 그런 절벽 같은 약간 계곡 같은 캐즘이 되겠지만 정말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는 참 알 수가 없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전동화 시장의 흐름이 언제쯤 다시 뭐 대세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둔화 현상이 이어질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동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이제 모든 내연기관을 100% 다 전기로 대체하는 거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내지는 배터리의 기술적인 한계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아마 한계.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용차들 시장은 전동화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또 이 전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기름 연료와 다르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것처럼 전기에 대한 공급 방식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 에너지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차는 자동차가 리딩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자동차의 포지션으로 지금 잡아갈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현재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각 필요한 요소들에 있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태양광 생산해서 예. 직접 전기 넣으면은 전기차로 그냥 가면 되니까 여기는 기름차가 필요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것들이 이제 신재생하고 진행되면서 ESS라든지 이제 에너지 쪽에 관련된 산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 두 개가 아마 계속 이제 하나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이 따라갔다가 하는 이제 그런 형태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동환 이사님 보시기에 이런 전기차 흐름이 조금 늦어지지만 이제 대세는 뭐 그래도 전기차 아니냐 그러는데 그 싸움에서 자 과연 미래의 이 전기차 시장의 승자 우리 예상을 해본다면 누가 가장 어떤 전기차에서 좀 유력할까요? 글쎄요, 이게 시장이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최종 승자를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테슬라만 하더라도 영원한 승자일 것 같았었는데 지금 이제 정책이 좀 그 전략이 좀 주춤하면서 예.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부문에서.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BYD라든지 또 최근에 치고 BYD. 올라오는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중에 하나가 가장 탑에 있을 거라고는 그건 확실해요. 중국. 네, 예.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가 글로벌 크니까. 시장의 50에서 60%이고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중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은 뭐 아주 그렇게 크게 차별화가 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않는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차가. 그룹이 오. 좀 잘하는 거죠. 예. 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전략을 아직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면서 고수하면서 지금 나오고 네, 있으니까 미래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게 이제 전기차 안전 대책입니다. 벤츠차 화재로 정말 소비자들이 불안감,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배터리 정보 공개는요. 배터리가 어떤 제조사의 것이 셀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고객들이 궁금해해서 알려준다 예. 정도의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걸 안다고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뿐이죠. 뭔가 불안한 곳에서 만든 전기차는 배터리 그게 이제 조금 오해를 만들 수 있는 게 중국산이 무조건 우리 제품보다가 기술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이제 단정 짓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접근이고요. 왜냐하면 국산 배터리 중에서도 예.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야 되고요.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걸 팩 단위로 사전 인증제 하는 거를 이제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재 때문에 내년부터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거 지금 화재 나니까는 그걸 대책이라고 좀 땡겨서 조금 앞당겨 발표한 거 외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그래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의미 있게 되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가 인증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만요. 자가 인증? 예. 제조사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인증을 하지 예. 그 전에 승인을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미국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부분에 사실 맹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인증. 자동차 제조사가 경험이 많으면 그들의 기술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 부분은 이제 사전 형식 승인 제도로 바꾼다거나 예. 아니면 배터리만이라도 아예 셀 단위에서 부터 이제 사전 형식 승인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이슈 나온 것 중에 뭐 가장 컸던 게 이제 100% 충전이냐 90% 충전이냐 그 가지고 당시에는 되게 그게, 많이 예. 논쟁이 됐는데 과충전, 100% 충전 문제. 그 대책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충전이 문제다. 일단은 아니요. 과충전은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과충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정상적으로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충전은 종료를 하기 때문에 과하게 충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걸 정상적이고 새 차일 경우에 100%까지 충전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제조사나 정부에서도 그걸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고 전 세계 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 차들이 오랫동안 노화되고 또 타고 다니면서 뭐 충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는 사실 서울시도 좀 아젠다 세팅을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못한 건 그게 맞아요. 워낙에 중요한 이슈처럼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보 공개한다,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걱정했던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증, 포비아 이런 한국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한병호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비자들 느낌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하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플랜카드들이 붙고 있고 많은 이제 아마 아파트들이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주로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좀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점점 좀 늦어질 것 같은 전동화 자동차 전략과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개건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